알트들이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드렸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추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 영상만 보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진짜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 같더니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라인에서 진짜 개미털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사실 그 추세선이라는 거를 좀 그어보면 여기서는 얘가 밑으로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다시 위로 올림으로써 이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자, 이동평균선 지저분한 걸 끄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되게 좀 요즘 들어서의 운전 패턴들을 잘 보면요. 항상 여기를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휩소까지 주면서 여기도 보면 휩소 주면서 올렸잖아요. 여기도 휩소 주고 올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도 0.5에서 0.618 이 부분을 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를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잘 반등을 주고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도미넌스를 봐도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갈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된다? 4월 13일 날 찍었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이 아무래도 한 번 더 갱신돼봐야 한 번 정도 갱신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여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알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김프를 별도로 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저점을 갱신한 알트들이 좀 있었지만 해외 거래소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저점이었던 차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지나가 보면 알트가 좀 되게 좋은 장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트가 오르니까 갑자기 홀딩을 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원래 불안했는데 이 시점에서 불안했지만 이제 갑자기 오르니까 좀 달라 보인다. 그리고 이 구간엔 불안했는데 오르니까 좀 뭔가 나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일희일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포지션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일단 알트들 반등 나왔기 때문에 덜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쭉쭉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더그래프 픽을 제가 냈었어요. 5월 6일 날 이때 픽을 냈는데 이게 보면은 411원부터 358원까지인데 거의 지금 363원인가?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더그래프가 보면은 366원이죠. 여기까지 갔었는데 거의 이 부분에서 눌림목 매매를 기가 막히게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서는 어떻게 했냐 411원이 갔을 때 그쵸? 1차 익절을 바꿨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440원도 저는 노려볼만 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맞게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올라간 것도 되게 좋은 코인들 잘 찝어놨잖아요. 보시면은 요 구간도 되게 좋은 눌림목 구간이었고 411원부터 여기까지 딱 좋은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수익은 전 났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평단 이 정도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2, 3호를 했으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솔라나라는 애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라나도 지금 보면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렇게 팍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솔라나도 전 추세가 좋다라고 보고 니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니어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뮤터블 X 얘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얘가 일단은 게임 쪽에서 좀 레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추세가 하락 추세를 지금 뚫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위에가 저항이 좀 작용을 하겠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뚫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리테스트하고 모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수렴목은 박스권에서 상방으로만 뚫어준다면 그러면 솔라나처럼 잘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터블 X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 아카시는 조금 제가 놓쳤어요. 아카시 이거는 좀 아쉬워요. 제가 이거 좀 놓쳤는데 이때 제가 눌림목을 아카시를 좀 반응이 빨라가지고 얘가 반등이 그래서 얘를 좀 볼까 하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눌리길래 이게 여기서 위로 주는 게 휩쏘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행히 튀어 올라줬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 보여줬지만 아카시는 조금 아쉽다. 그러나
뭐 더그래프라든지 다른 A 코인들, 니어도 AI잖아요. 그리고 뭐 RWA나 이런 애들은 다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RW, 딥빈 이런 애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비트 쪽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멤버십이나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멤버십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수익도 잘 내고 멘탈도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도에서 멀어지지만 결국 올라오면은 또 여러분들이 1억대 들어왔던 것처럼 혹은 2011년도에 들어왔던 것처럼 고점에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저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멤버십 카톡방 주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주소를 모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초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고, 여기만 좀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저점 나오고 근로자의 빔 이후에 저점 나오고 리테스트 나오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캔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박스는 연장이 되고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안 좋은 시간이 거의 끝났고 이제는 위로 향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 규제 당국은 UCITS의 12조 달러 시장에 포함될 수 있는 승인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 ETF보다 약 2배 더 큰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냥 세팅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다 떠나고 뭐하고 하는 동안 물밑에서 이런 거 다 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들어오고 가격을 띄우고, 그리고 그들이 왼쪽 어깨 부근에서 개미들한테 넘겨요.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처럼? 2021년 2월처럼. 여러분들 대부분 2021년 2월, 3월, 4월에 들어왔다가 얼마 뒤에 부처빈 맞고 끝나고, 그 다음 11월 달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에 또 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을 떠나신다면 어쩔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면,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아, 이들이 진짜 물밑에서 무슨 판을 깔고 있는지, 얼마나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커지면 도대체 알트는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데,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슈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눌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ETF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대감에 오르고 재료 발표 조정 오고 이렇게 가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코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식, 부동산 다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심을 봤을 때 대중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정작 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래도 안 와, 이래도 안 와, 이래도 안 와, 이래도 안 와 같은 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지금 항상 목표가에 대한 예측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지만, 정말 만약에 더 간다면 20만 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건 너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사이클 중에서 신고점을 반감기 전에 찍은 사이클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역대급으로 잘 가고 있는 사이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점을 찍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제 유튜브 조회수 잘 안 나와요. 물론 저의 부족함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당장 횡보다 뭐한다 이걸로 자꾸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이럴 때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야 돼요. 모든 투자의 현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들은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고, 남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때는 조금씩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겪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인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험치가 부족하다는 거. 뭔 소리냐? 상승도 겪고 하락도 겪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까지도 겪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되게 안타깝기 때문에 유튜브로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멘탈을 잡아드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안내해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추가로 멤버십까지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면 훨씬 더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잘 보진 않아요. 근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 유사성을 리스트 때는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엔딩 다이고날이라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게 항상 뭐에 나오냐면 사이클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 다이고날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의 장기 로그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쯤에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끝나면 제가 봐도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큰 하락이 한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1파인 거죠. 그럼 이게 2파가 마무리되고 큰 3파가 오면 진짜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2파동을 그만큼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이번 상승장이 끝나면 반드시 존버하지 말고 다 팔았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을 이 지점이나 왔을 때 사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비트코인만큼 상승률 높은 자산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뭐 부동산 이런 애들도 많이 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구조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큼 해당되는 건 저는 아직까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알트나 이런 것들 모두 이번 상승장이 그래서 크게 오르고 빠질 수 있다. 항상 그 닷컴 버블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리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스터카드하고 JP모건 그리고 비자, 시티뱅크 및 기타 미국 대형 은행들이 토큰화된 자산 결제를 위한 공유 원장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미래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마찬가지로 다 망한다 그러는데 ETF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고요. 망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오피셜하게 난 건 없지만 이게 지금 다 소문이고 기대감인 거예요. 자, 그럼 결국 토큰화 기술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건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RWA가 진짜 메타가 크게 올 거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AI는 원래 요즘 난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난리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사람들이 제외하고 크립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스 어댑션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전 딥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들어올 때 있죠. 대중들이 들어올 때는 저는 이제 뭐가 올 것 같냐면 이제 게임이 올 것 같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소액으로도 즐길 수 있고 딱 그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 이런 쪽에서 크립토의 이용자 수 자체를 늘리면서 시도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찐 알트장 그러니까 2021년 2, 3, 4월 같은 그런 장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월이 아니고 한 뭐 연말이나 이런 때 혹은 2025년 초반이 오면 그때는 게임이 훨씬 더 잘 갈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AI, RW, 딥핀 같은 애들이 기관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영역이라 이 섹터가 괜찮지 않을까. 여기 추가로 이제 오라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체인리크와 같은 오라클도 뭐 레이어 1과 뭐 리스테이킹 이런 거는 당연히 전통 크립토에서 좋아하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그런 메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분이 되게 좋은 글을 썼는데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자산을 찾는다, 꾸준히 산다 보다 저는 이거 쌀 때 많이 사고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 이걸 그러니까 항상 봐야 돼요. 세상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요즘 가끔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요즘 보면 뭔가 2017년도에 그 장과 비슷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도 보면은 신고점이 오는 시점이 월이 이때가 2024년이고 2017년이고 되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2017년 사이클로 가면 이렇게 가면 이때 12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정말 얘도 이렇게 가면 진짜 2025년 초반이나 2024년 12월, 11월이 고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1월에는 뭐가 있다? 미국 대선이 있다. 미 대선이 있다. 그러면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어요. 전후로.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횡보가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뭐가 됐든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횡보가 더 길어지면 좋다고 보는 입장인데 진짜 7월까지 만약에 횡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월달 초반에 저점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면 이건 좀 약간 좀 어거진데
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5월 중순과 말 그리고 6월달 정도는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까지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잘 샀으니까 좋은 지점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 튀어 오를 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정말 좋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횡보.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상승장이 포물선 아닌 계단식 상승 예측인데 이게 17년도 장이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포물선은 하락할 대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근데 계단식 상승은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민주당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 당파적 이슈와 지향해야 초당적 지원. 저는 이게 진짜 좀 부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꾸 하거든요. 정당별로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그러는데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심한데 미국은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도 당파적 이슈와 지향해야 되고 상원의원에서도 은행 암호화폐 보유 허용 취지 하원 결의안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국익을 위해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되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론전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금투세가 1년 정도는 유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폐지까지는 좀 모르겠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가면 저는 뭐가 됐든 생각보다 이게 횡보가 길어지면 25년도까지도 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1년만 유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1년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2024년 혹은 2025년 두 가지 전략을 다 투 트랙으로 짜서 가는 게 맞겠죠. 자, 실물자산 토크나 결제 투자 경계 없애고 금융상품에 대한 유틸리티를 확대한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각 투자가 되고 소유권 쪼갠다는 게 조각 투자거든요. 디지털화되고 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액 투자자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정말 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의를 많이 드리는 건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형태로 쪼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면 행동주의 펀드 자체도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가격이 무한대로 가도 이론상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한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똘똘한 투자 자산 하나를 한 개 이상 갖고 있는다. 이게 항상 전략으로 짜야 돼요. 모든 전략으로.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오는 게 뭐겠죠? 양극화인데 그냥 양극화가 아니고 앞에 뭐가 붙겠죠? 초양극화가 붙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이제는 거의 정말 힘들게 됐어요. 왜냐? 2020년에 코로나 때 유동성을 거의 엄청나게 찍었고 긴축을 한다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줄인 상태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너무 이렇게 죽여버리면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긴축을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한번 맛보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러지 줬다 뺏으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포퓰리즘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뿌리면 교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전처럼 모든 자산들이 다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극화가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에 방어하는 정도만 오르고 똘똘한 애들 중심으로 오를 거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지금 보면은 물론 지금 서울이 다시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정말 그 초상급지의 대형은 방어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를 찍은 반면에 84나 이런 애들은 같은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시원찮았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다시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천장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상품들은. 그러면 내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뭐든 간에 하이엔드를 사야 되는데 하이엔드의 하나의 가격이 가장 싼 게 제가 볼 땐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 싸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낙관을 이용해서 한 가지 멤버십만 얘기하고 선물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선물방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선물방도 픽을 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3차까지 다 갔다. 롱을 잘 잡았어요. 60750이면 진짜 바닥에 거의 핥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잘 잡았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힘들고 선물이 힘든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